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매달 주지 않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고액 연봉을 주는데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임금 체계를 개편하도록 시간을 줬지만 노사 합의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174시간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월 160만 원을 기본급으로 받는 경우 174시간으로 하면 시급은 9,195원이지만 209시간으로 나누면 7,655원까지 떨어집니다. 시간당 8,350원인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겁니다. 초봉이 4, 5천만 원이 넘는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대우, 해양조선 같은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위반이 속출했습니다. 상여금을 빼고 기본급만 받는 경우 생기는 문제인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기아차가 2달에 한 번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월급처럼 매달 주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기본급을 높여 최저임금을 맞추자는 게 노조 측 입장입니다. 상여금 지급 주기 변경이 임금 체계를 갖다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고. 상여금이 수십 년간 기본급과 별도로 운영되면서 불거진 문제입니다. 지급 주기와 상관없이 소정 근로에 대해서 근로자가 지급받는 상여금 수당은 모두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 줌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것도. 일각에서는 노사 간 자율합의로 6개월 안에 최저임금 문제 해결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정부가 충분한 협의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15일 청와대로 초청받은 재계 수장들은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도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화답했습니다. 이준훈 기자입니다. 재계 수장들의 목소리는 첫째도 규제 완화, 둘째도 규제 완화였습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규제와 신산업 분야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혁신 성장을 위한 토양을 잘 닦아달라는 주문부터 법을 적용하시거나 규제를 완화하시거나 샌드박스에 했을 때 기본적인 철학적인 배경이 실패를 용납해도 좋다, 아니 실패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규제를 풀어나갈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 토록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화답했습니다. 신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됐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규제 혁신이 경제 활력을 찾고 또 혁신 성장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저희는 핵심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부가 도울 테니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써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사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130여 명이 참석해 시종일관 밝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다만 총수 일가 갑질 논란에 휩싸인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과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등은 이번 초청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규모가 소폭 늘어납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361개 공공기관 채용 계획을 집계한 결과 올해 채용 규모가 23,307명으로 지난해보다 1.9%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16% 늘어난 1,855명의 정규직을 채용합니다. 또 한국전력과 충남대병원, 건강보험공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 산하기관이 전체의 2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또다시 올랐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0.08%포인트씩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4.86%에 달하는 등 주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모두 4% 중후반대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가 지난해 12월 기준 0.08%포인트 상승한 것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새로운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를 들어보셨습니까?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돼가지만 아직 실생활에 녹아들지는 못했습니다. 백기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제로페이. 소상공인 판매자 결제 수수료 0원, 소비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며 서울시가 내놓은 새로운 결제 수단입니다. 출범 한 달이 되어가지만 손에 쥔 성과는 없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을 포함한 전국 제로페이 가맹업체는 5만 2천 개 업소로 신용카드 가맹업체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전국 6만여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직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3,400개 업장을 갖고 있는 파리바게트에서는 단 30개 업소에서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손을 잡고 가맹업체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맹 유치 실적이 좋지 않은 자치구에 교부금을 동결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뭐 다른 사업에서도 사업 확대나 아니면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다가 교부금이 결국에는 언제든지 그게 저기죠 뭐 이기죠 뭐. 업계에서는 가맹점 유치보다는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수수료 부담은 예전부터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뭐 소비자분들이 제로페이만 활성화된다면 너도 나도 해달라고 요청하실 것 같아요. 최근 신한, BC, 롯데카드는 각종 페이 서비스를 견제할 QR페이 출시를 선언했습니다. 제로페이는 기존 신용카드 가맹점을 그대로 물려받는 QR페이와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15일부터 1,700만 봉급 생활자들의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사람에 따라 13월에 보너스가 될 수도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자료를 챙기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카드 사용액, 보험료 납부 등 대부분 항목이 이미 입력돼 있지만 새로 공제 대상이 된 도서 공연비는 놓치기 쉽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대상인데 지난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산 도서와 공연 티켓 구입비의 3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으면 도서 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올라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도 사용자가 명시된 구입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육비 공제도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중고생이 있다면 교복 구입비가 교육비 인당 50만 원으로 또 교육비 공제가 되고요. 취약전 아동의 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태권도장이라든지 주 1회 월 단위로 이제 지출하는 이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가 유학생이면 해외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데 원화로 환산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 5년간 연말정산에서 빠뜨려 공제를 못 받은 항목이 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는 20일 아직 입력되지 않은 공제 자료가 추가될 예정이라 자료 제출 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는 것도 필수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AI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지만 전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으로 꼽힙니다. 정부가 4년 내 몸값 1조가 넘는 AI 기업 10곳을 키우고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 활용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성미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됩니다.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의 3대 기반 경제에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입니다. 대통령 신년 회견에서 밝힌 3대 기반 경제 가운데 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 구체화됐습니다. 우선 정보 산업의 핵심,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 유통을 맡을 빅데이터 센터 100곳 등을 전국에 만듭니다. 누구나 쉽게 데이터 산업에 뛰어들 수 있게 중소벤처기업에는 데이터를 사고 가공할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 데이터 산업에서 개개인의 정보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정보 보호를 전제로 개인 데이터 활용 확대도 추진됩니다. 개인과 사회 전반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자 본인 동의하에 개인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마이 데이터 산업을 매년 8개에서 10개 추진하고 인공지능 AI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모은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데이터 인공지능 전문 인력 10,000명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 시장을 현재 2배 이상인 30조 원 규모로 키우고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AI 기업을 10곳 만들어낸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데이터 AI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 정비도 추진합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고 내년에는 인공지능 윤리 시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대형마트만 못 쓰게 한다고 비닐 공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전통시장은 규제를 전혀 받고 있지 않는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여기서 30년째 반찬 가게를 운영 중인 이복수 씨는 찾아온 손님마다 담아갈 용기나 봉투를 가져왔는지 묻습니다. 없으면 재활용 종이봉투나 친환경 가방에 담아 건넵니다. 전통시장에는 우리도 해야지. 같이 해야지. 우리는 안 하고 마트만 하면 아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용기나 봉투를 가져온 손님에겐 100원이 그려진 쿠폰을 선물하는데 근처 카페로 가져가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애들한테 정말 더 좋은 미약하나마 그런 환경을 주는 거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고. 정부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 곳은 대형마트와 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점포들. 전통시장은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상인들이 스스로 발벗고 나선 겁니다. 물론 손님들에게 일일이 환경보호에 동참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비닐을 제공하는데 요금을 달라 그러면은 기분 나쁘다고 물건 안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화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를 전통시장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제도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이제 따라하기 때문에 저는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414장. 조금 불편하지만 친환경 문화가 자리 잡으려면 이 시장 같은 자발적 참여와 함께 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신입사원의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네, 신입사원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니 그렇다면 높다는 기준의 연령은 몇 살부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신입사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30대부터 연령대가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기업 431개사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연령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30대 지원자가 있었다는 기업은 77.7%였는데요. 이들 기업의 전체 지원자 중 30대 이상 지원자의 비율은 평균 42%로 집계되며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지원자가 3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수가 30대 이상의 지원자였네요. 과거와 비교하면 30대 이상의 지원자가 많아진 거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30대 이상 지원자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37.9%가 증가했다고 답한 건데요. 54.6%는 비슷하다고 응답했고 감소했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비슷하거나 조금 증가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신입사원 중 30대 이상 지원자의 합격 비율은 어떻게 됐나요? 네, 최종 입사에 성공한 30대 신입사원의 비율은 평균 38.4%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신입사원 10명 중 4명은 30대라는 뜻인데요. 20대가 신입사원의 주를 이뤘던 과거와 달리 상당히 많아진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 형태별로 봤을 땐 중소기업의 30대 신입사원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39.9%가 30대였고 중견기업은 32.6%, 대기업은 25.4% 순이었습니다. 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30대 신입사원의 비중이 특히 높네요. 이 정도면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처럼 기업이 30대 신입사원을 뽑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에게 30대 신입사원들이 20대보다 나은 자질에 대해 묻자 복수응답으로 뽑은 1위는 업무 이해도 및 습득 속도였는데요. 35.7%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30대 신입사원들의 경우 사회 경험도 풍부하고 다른 회사를 다니다 온 경우도 많아서 상대적으로 20대보다 업무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연륜에 따른 적당한 처세 역시 20대보다 나은 자질로 뽑혔는데요. 31.8%가 응답하며 2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31.8%의 비율을 보인 조직 적응력, 또 4위는 25.3%가 꼽은 근속 의지 및 충성도로 전반적으로 30대의 연륜을 통해 얻은 사회적 적응력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최근 조기 퇴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0대는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입사했기 때문에 20대에 비해 회사에 대한 근속 의지도 높다는 점도 좋은 평가로 작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2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기업이 뽑은 30대 부족한 자질의 1위는 21.1%가 뽑은 열정이었는데요. 2위는 15.8%가 응답한 개방적 사고였고 3위는 11.4%의 비율을 보인 체력으로 나타나 이 기업이 무조건 연륜이 있는 30대를 신입사원으로 선호하는 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선 뛰어난 조직력과 근속 의지가 있더라도 신입사원의 연령에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입 지원자 연령에 제한을 두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31.1%가 연령 제한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기업이 생각하는 제한 연령은 남성은 평균 32세, 여성은 평균 31세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연령에 제한을 둔 이유의 1위는 복수 응답으로 47.8%가 뽑은 기존 직원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였는데요. 이어서 38.1%가 응답해서 2위에 오른 이유는 조직 위계 질서를 흐릴 것 같아서였습니다. 3위는 26.9%의 비율을 보인 조직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였고요. 4위는 17.1%가 응답한 쉽게 퇴사나 이직할 것 같아서 5위는 10.4%의 응답률을 보인 금방 결혼이나 출산을 할 나이라서로 30대를 꺼리는 대부분의 이유로는 조직의 분위기와 연관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기업들은 해당 이유에 대한 복수 응답으로 74.7%가 나이와 역량은 관계없어서라고 응답했는데요. 또 2위는 23.9%가 응답한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서 3위는 9.1%가 뽑은 나이가 많을수록 노련하고 적응을 잘해서로 30대가 갖춘 노련함을 오히려 높이 평가하는 곳들도 상당했습니다.
네, 취업이 어려워지며 장기 취업 준비생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지원자의 연령도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자의 연령을 따지는 기업도 있지만 반면 나이가 많은 지원자에 높은 점수를 주는 기업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더 이상 나이는 입사에 흠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장기 취업 준비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